안녕하십니까. 최영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 주식시장의 최대 화두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이제 그동안 많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오늘은 약간 인플레이션을 다른 각도에서 시장과 연결되어서 말씀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오늘 영상을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지금까지는 다루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무엇이냐면은 제목에서 나왔지만, 인플레이션이 주식시장 변동성을 유발할 것인지, 만약에 그렇다면은 내년도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제 이에 대한 답을 다시 말씀드려서, 인플레이션이 주식시장 변동성을 이야기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보면,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변동성은 S&P 지수가 하루에 위든 아래든 간에 상관없이 1% 이상 움직였던 경우를 변동성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변동성을 측정하는 기준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일별 등락률 자체도 변동성이라는 의미에서 살펴본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최근에 주식시장에서도 S&P 500 지수가 1%의 등락 없이 상승했던 이런 연속 상승 일수를 분석하는 이러한 데이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러한 변동성, 일별 등락률을 기준으로 한 변동성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하루에 S&P 500 지수가 1%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한 것은 1958년 이후 일별 수익률 대비 표준 편차 1 이상으로 움직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표준 편차라는 것은 결국은 주가 지수가 평균에서 벌어진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1 이상이면은 변동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1%를 등락률 1%를 변동성 지표로 사용한 것입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최근 인플레이션 국면을 1970년대와 자주 비교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1965년에서 1972년도까지 매해마다 S&P 500 지수가 일별 1% 이상 움직였던 횟수를 계산을 했습니다. 이 구간은 73년, 74년 오일 쇼크가 발생하기 이전, 이미 인플레이션이 이제 움직이고 있었던 이제 그런 구간들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특징을 보면, 1% 이상 움직였던 사례를 횟수를 보면 평균적으로는 28회가 발생을 했고, 인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전, 그러니까 급등하기 전,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긴 했지만 1971년과 72년은 오히려 평균보다 상당히 낮았다. 그래서 변동성이 상당히 잠잠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이 시기까지는 일단은 변동성을 이야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의 움직임도 이러한 상황과 매우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눈치 채셨겠지만, 그렇다면 이러한 1% 이상 기록했던 움직임을 기준으로 해보면, 2020년은 S&P 500 지수 변동성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2020년에 1% 이상 변동했던 거래일수는 110회였습니다. 그리고 1958년 이후에 S&P 500 지수가 100 거래일 이상 일별 1% 이상 움직였던 이런 사례를 보면, 1974년도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절정이 일어났던 74년에 115회, 그리고 이후에 감소하다가 2000년도부터 100회 이상, 이때는 기술적 버블이 나타났었던 국면이고, 2008년, 2009년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시점입니다. 그리고 2020년은 아시겠지만 코로나 위기. 결국 이런 역사적인 과거의 횟수를 보면 주식시장이 역사적인 크라이시스 국면에서는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상당히 높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1958년 이후 100회 이상 아까 말씀대로 기록했던 경우는 실질적으로 총 7차례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적은 횟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변동성이 높았던 구간들은 각각의 의구 국면에서 나타난 것이고요. 2021년은 상대적으로 매우 조용한 해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1% 이상 움직였던 횟수를 보면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이제 올해 수치인데요. 1분기에는 18회, 2분기에는 11회, 3분기에는 9회, 4분기는 현재까지 4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42회인데요. 이 이전에 100거래일 이상 일별 1% 등락을 보인 이후 년도의 분기별 1% 이상 움직였던 사례를 보면 평균적으로 거의 전체적으로는 98회고 분기별 평균으로는 거의 한 3, 4회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런 거에 비하면은 작년에 올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례는 과거 이거 평균보다 상당히 적다. 그런 측면에서 변동성은 매우 낮게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주목할 부분은 이와 같이 놀라운 변동성을 보인 이후 2년 동안에 1% 이상 등락률을 보인 분기별 평균 횟수를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때는 1분기에 18, 2분기 19, 3분기 22, 4분기 18, 이게 총 77회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해 당해년도에 다음 해보다는 두 번째 해에 오히려 변동성이 더 줄어들었다. 그래서 결국은 변동성이 급등한 이후에는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완화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주식시장은 왜 이렇게 빠른 속도로 변동성에 적응하는 것일까요? 예, 지금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내년도 2022년 주식시장에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먼저 변동성이 이전 사례와는 달리 매우 빠르게 안정된 이유는 기본적으로 전염병으로부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재정 부양 정책, 그리고 통화가 시중에 풀리면서 이런 부분들이 경기를 회복을 견인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 시간에도 팩터 투자 전략을 말씀드릴 때 2008년도 이후에 대규모 QE 실시를 하면서 변동성이 저성장 저인플레 국면으로 가는 진입했고 변동성이 많이 완화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경기 회복에 따라서 기업 이익도 증가해서 밸류에이션 안정에 기여한 것도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마도 백신 접종에 따라서 바이러스 확산이 완화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런 모든 원인들이 이전 국면에서 발생했었던 것과는 달리 변동성 완화에 많이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전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비추어 보면 2022년도 내년에도 변동성은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일별 등락률이
1% 이상 그 100거래 일 이상 발생한 지 2000년도가 되던 해의 그 기록에서 그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그 60년간의 그 1% 이상 그 등락률을 기록한 그 패턴은 기본적으로 현재와 상당히 그 유사해 보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1958년도 이후의 그림을 보는데 변동성이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그 다음에 2000년도까지는 완화되고 급등했다가 완화되고 급등했다가 완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그 반복되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이 그 어느 정도까지 급등했느냐라는 기준을 따지기는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추세가 상승했다는 측면을 보면은 이런 특징을 읽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110회, 올해 들어서 44회 이런 부분들은 과거의 패턴을 그 밟아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변동성이 큰 시장은 기본적으로 강세장, 그 초기에서 그 발생해서 그 완화되는 그리고 이제 이후에 그 2000년도로 갈수록 그러니까 완화되는 그 이제 그런 모습을 그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내년도 변동성이 그 완화될 것으로 그 예상을 했는데 이를 그 기준으로 하면 기본적으로 2022년도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또 낮은 만큼 수익률도 그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뭐 다소 틀리긴 했지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00년에서 그 2003년도까지 높은 그 변동성을 그 보였고 그리고 그 베어마켓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변동성이 낮아지면서 S&P 500 지수 수익률은 10.7%에 그 불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서 2010년까지 변동성이 그 높았다가 이후 낮아졌는데 2011년도에는 기본적으로 S&P 500 지수가 겨우 2.1% 상승하는데 그 그쳤습니다. 물론 이제 2012년에서 2015년까지는 그 S&P 500 지수가 연평균 24.7%, 올해는 그 25%를 그 기록했다는 측면에서 변동성이 낮다고 해서 반드시 그 주식시장 수익률이 그 낮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평균을 상회하는 수익률은 역사적으로 그 주식시장이 강력한 그 경제 성장이 나타나는 중기 및 후반 그 경기 사이클에 진입했을 가능성을 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이제 계속 현재 경기 사이클이 중반부에서 후기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전망과 그 괴를 같이 하는 겁니다. 또한 이제 올해 2020년에 이어서 올해도 두 자릿수 수익률이 그 확실시 되고 있는데 만약에 2022년도에도 두 자릿수 그 수익률을 보인다면은 기본적으로 그 주식시장은 3년 연속 이렇게 그 두 자릿수 그 상승률을 그 보이게 될 가능성이 그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과거 그 S&P 500 지수 연간 수익률을 보면은 3년 연속 기록도 상당히 그 드문 경우고 4년 물론 5년도 있었지만은 3년 연속 상승하는 그 경우가 상당히 그 드물었습니다. 4년은 뭐 마찬가지이고요. 따라서 그 기본적으로 내년도 주식시장은 올해만큼은 좀 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단순히 일별 그 주가 등락률 1% 이상을 기준으로 한 변동성을 기반으로 해서 주식시장을 전망하는 것이 다소 그 무리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울수록 그 가장 단순한 것이 그 좋은 그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그 주목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냥 제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생각을 하시고 연말로 갈수록 그 내년 시장에 대해서 차분히 정리하는 시간을 그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변동성, 인플레이션 그리고 변동성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내년 주식시장 전망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역시 오늘도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내용이 좀 지루하고 그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그 죄송한 마음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런 내용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도 다시 한번 그 전해드리고 싶고요. 항상 그렇지만 저는 그 여러분들의 그 성공 투자를 그 기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귀찮지 않으시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